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른 과일들을 알아서 잊게 만들어주는 신기한 과일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에게 참 친숙하고 익숙한 과일. 오늘의 주인공, 사과입니다. 옛날 어머니께서 덜 익은 바나나나 단 감을 빨리 익히고 싶으실 때 곁에 붉은 사과 하나를 슬쩍 놓아두곤 하셨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금세 과일들이 물러지고 달콤한 향이 집안 가득 퍼지곤 했어요. 이게 바로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 덕분인데요. 생각해보면 어릴 적부터 늘 곁에 있던 이 평범한 과일 속에 이렇게 마법 같은 힘이 숨어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여기에 더해 하루 한 개 사과는 위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이런 말도 있답니다. 그만큼 사과를 매일 먹으면 우리 몸에 좋다는 뜻이에요. 사과는 종종 젊음의 과일이라 불리며 우아하게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 섬유질,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한 사과는 우리의 활력을 유지하고 몸이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건강에 대한 작은 약속처럼 세월의 흐름을 늦추고 마음속으로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가까이에 늘 있었던 사과의 재미있는 비밀과 건강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과 사과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채널 건강인입니다. 사과가 소화와 장 건강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속에서 좋지 않은 물질들과 독소가 장을 통해 혈관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으로 퍼진 독소들은 생각보다 무서운 병을 불러올 수 있어요.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병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 변비는 그냥 불편한 증상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꼭 관리하셔야 합니다. 변비를 해결하려면 장속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작용이 필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장 속에서 좋은 미생물이 잘 자라게 도와주는 것으로 이 좋은 균들이 늘어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대변이 부드러워지며 변비가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그렇다면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주는 최고의 식품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과일, 사과입니다. 사과는 아삭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 덕분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이에요. 사시사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오히려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사과가 귀한 과일이었다면 아마 값비싼 건강식품으로 여겨졌을 만큼 효과가 뛰어난 과일이에요. 실제로 2주 동안 매일 사과를 2개씩 먹은 연구 결과 모든 사람의 장 속 유익균이 늘어났고 대변 속 독소 성분인 암모니아 황화합물의 농도가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면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라 불려도 될 만큼 장 건강에 좋은 과일인 거죠. 사과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이에요.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물에 잘 녹으면서 젤리처럼 끈적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 끈적한 펙틴이 장 속에서 단단하게 굳은 변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변비를 자연스럽게 완화해준답니다. 과거에는 이 펙틴 같은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소화나 흡수가 되지 않아서 영양가 없는 성분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영양과잉과 비만, 소화불량이 늘면서 제6위 영양소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사과의 식이섬유는 위나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 속 나쁜 균은 줄이고 좋은 균에게는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는 건지,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사과의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이 바로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장 건강에 좋은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사과 100g에는 식이섬유가 1.4g 정도밖에 없지만 껍질째 먹으면 무려 10.4g이나 들어있어요. 쉽게 말해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사과 8개 분량의 영양을 버리는 셈인 거죠.
뿐만 아니라 사과의 비타민C도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 과육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과 근육 노화를 막아주는 우르솔산, 항암 예방에 좋은 플라보노이드,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도 껍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잔류 농약 걱정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기서 사과 껍질에 남아있는 농약이 걱정되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과에 사용하는 농약은 수확 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가 돼요. 그래도 드시기 전에 맑은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면 잔류 농약과 유해물질이 대부분 사라지니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껍질째 먹는 게 좋긴 해도 치아가 약해서 사과를 껍질째 씹어먹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껍질째 갈아서 사과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속 팩틴은 갈아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드시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사과씨는 꼭 제거해서 드셔야 합니다. 사과씨 속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 속 효소와 만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시아나수소라는 자연 독소도 아주 소량 들어있는데 이걸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두통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씨는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는 하루에 몇 개가 좋을까요? 식이섬유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은 25g, 성인 여성은 20g 이에요. 이를 기준으로 보면 사과 한두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매일 1개에서 2개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장 건강과 몸에 가장 좋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과 사과는 예로부터 정말 좋은 짝꿍으로 알려져 있어요. 2가지 모두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살아있어 함께 먹으면 입안이 즐겁고 새콤달콤한 사과와 은은한 단맛의 당근이 자연스러운 건강 간식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이 풍부해 눈 건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니 나이가 들수록 침침하고 쉽게 피로해지는 어르신들께 딱이에요. 이 2가지가 좋은 이유는 식이섬유의 조화 덕분이에요. 사과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이 풍부하고 당근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진공청소기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장 안의 노폐물과 해로운 물질을 쓸어내고 변의 양을 늘려 숙변 제거와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2가지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죠. 게다가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장 점막을 재생시켜 장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비타민C와 당근의 비타민 A가 만나면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도 좋지요. 특히 매일 아침 사과와 당근을 주스로 함께 마시면 소화가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당근 속 베타카로틴을 과하게 섭취하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음식 섭취를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돌아오니 걱정 마세요. 또 당근은 당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채소라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을 조절해 드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는 사과는 하루에 1개, 당근은 중간 크기로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챙겨 드시면 섬유질과 비타민을 고루 섭취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2번째, 꿀입니다. 혹시 사과 위에 꿀을 살짝 얹어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삭한 사과의 상큼함과 달콤한 꿀이 만나면 입안 가득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퍼져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특히 꿀은 기관지와 목에 좋아서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자주 나시는 어르신들께 잘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또 피로 회복에도 좋아서 몸이 지치고 기운 없을 때 작은 활력을 주지요. 사과를 얇게 썰어 꿀을 곁들여 드시면 간편하게 건강 간식으로 즐길 수 있고 입맛이 없을 때는 달콤한 맛이 식욕을 돋워줘서 자연스럽게 기운도 나게 됩니다. 또 사과와 꿀은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데도 참 좋은 음식이에요.
꿀은 항균 작용도 뛰어나서 사과의 소화 촉진 효과와 함께 위장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자연스러운 당분이 많아서 당뇨가 있으시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혹시 꿀이나 사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가려움이나 숨가쁨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꿀은 되도록 가공된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꿀을 선택하세요. 달달한 사과와 꿀로 건강도 챙기시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는 예로부터 뇌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고소하고 바삭한 호두와 달콤한 사과를 함께 드시면 씹는 재미도 있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 호두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사과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뇌를 맑게 해주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사과와 호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부담이 없고 오래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서 기분도 좋아지죠. 간식으로 두세 알씩 천천히 씹어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가벼운 산책 후에 드시면 더욱 상쾌하고 좋습니다. 사과와 호두의 조합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사과와 호두를 곁들인 샐러드는 맛도 좋고 뇌 건강에도 아주 좋으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다만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지방이 많아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에너지원이 풍부하므로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고 하루 섭취량은 사과 1개와 견과류 1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계피입니다. 사과와 계피의 조합은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께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피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사과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소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하루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임산부나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달콤한 사과 맛과 계피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구워서 계피를 뿌려 먹거나 따뜻한 계피차와 함께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따뜻한 계피와 사과의 조합은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에요. 다섯 번째, 귀리입니다. 사과와 귀리는 매우 건강에 좋은 조합이에요. 귀리는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특히 어르신들께 추천드려요. 부드럽게 끓인 오트밀 위에 얇게 썬 사과를 올리면 사과의 달콤함과 오트밀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져 속도 든든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를 상쾌하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귀리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사과의 팩틴이 장 건강을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또한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답니다. 사과와 귀리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도 안정돼서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단, 귀리를 선택할 때는 가공 방법에 유의해야 해요. 즉석 귀리는 빠르게 요리할 수 있지만 섬유질이 파괴되어 혈당을 높일 수 있어요. 가능하면 통 귀리나 스팀을 준 뒤 납작하게 누른 형태의 롤드 귀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귀리는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소화가 약한 분들은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조금씩 섭취하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사과와 귀리의 조합은 건강에도 좋고 속도 편안하게 해주는 완벽한 한 끼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사과의 놀라운 효능과 궁금증,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것, 평소 가까이 두고 자연스럽게 챙기는 것만큼 좋은 건강법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사과 한 개, 건강하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